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협금융지수 NH금융연구소 이소연입니다. 푸드테크는 식품산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식품과 기술의 융복합 분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식품 원재료인 농림축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 배달, 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 분야에 대해 IoT, AI, 3D 프린팅, 바이오테크놀로지, 로봇공학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식품 부문 주요 푸드테크 분야는 대체식품, 식물공장, 3D 식품 프린팅, 물류 및 유통, 무인 주문기, 조리 및 서빙 로봇, 배달 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체식품은 동물성 재료 대신 식물성, 미생물, 식용곤충, 배양세포 등을 활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맛과 식감을 구현하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기술이 식품을 바꾸고 동시에 우리의 식생활과 환경을 함께 바꾸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식품은 크게 대체육, 대체유제품, 대체해산물이 있습니다. 기존 대표적인 동물성 단백질인 육류를 대체하는 대체육은 식물성, 미생물, 세포배양, 식용곤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중 식물성 원료는 대체육 분야의 핵심 원료로 초기 대체육 시장 형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대체육 분야의 핵심 원료입니다. 기존 고기나 우유 등 동물성 제품에서 제공하던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대체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배양육 등을 비롯한 타 대체육에 비해 전통적 축산물과 유사성은 낮지만 긴 시간에 걸쳐 두조적으로 사용되어 온 원료로서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함께 타 원료에 비해 개발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주요 원료로는 대두, 완두콩, 쌀, 감자, 귀리 단백질 등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 대체육 중 미생물 기반 배양육은 곰팡이, 효모,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을 발효시켜 단백질을 생산하여 가공하여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전통적인 축산물 생산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빠른 생산 속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형태는 전통적인 육류와 이질감이 없는 편이지만 맛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다음 대체육 중 세포 기반 배양육 방식은 전통적인 육류와 가장 유사하게 생산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세포 또는 줄기세포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배양함으로써 실제 고기와 유사한 육류 조직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과 실감이 전통 육류와 가장 흡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통 육류에 비해 단위당 생산 비용이 높다는 점,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을 활용함에 따라 식품 안전성 문제와 이로 인한 낮은 소비자 수용도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로 제품 인정, 판매 승인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는 닭고기에 한해서, 이스라엘은 소고기에 한해서 배양육 시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대중화되지 않은 상용화 초기 단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체육 중 식용곤충은 말 그대로 인간이 직접 섭취 가능하게 생산 및 가공된 곤충입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파우더, 간편식 반려동물 사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영양 측면에 있습니다. 100g당 단백질 함량이 50에서 70g 수준까지 가능한 고단백이고 이외에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무기질 등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다만 곤충의 시각적 생김새로 비롯된 일부 혐오감, 식용으로서의 심리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가공 기준 부족과 이에 따른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식용곤충 식품 활용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현재 기준 총 1,900여 종 이상의 곤충이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2025년 6월 기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총 10종의 곤충만이 식품 원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승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체 유제품은 주로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우유, 치즈의 맛을 구현한 식품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세포 배양 방식을 통해 제조되는 유제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원료로 참치회, 연어회 등의 맛과 형태를 낸 제품과 어류나 갑각류의 세포를 배양한 대체 해산물 등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4년 3월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기업인 수산물 배양육 개발기업 셀미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독도새우 배양육에 대한 식품 원료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식량 생산 체계는 한정된 자원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어 왔지만 최근 기후변화, 인구 증가,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그 한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 생산업과 대체 육류 생산을 비교해 보면 대체 육류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최대 90%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대체 식품은 전통적인 농축산물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생산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 식품 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축산업의 동물 학대 문제 등 일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출발하여 전 세계 인구 중 각각 약 8%, 2.5%로 추산되는 채식주의자 및 비건주의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 선택권 및 기호성 증대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대체식품은 기존 생산 방식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대체식품 산업의 핵심은 기술을 소비자에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소비자 기호, 특히 맛과 식감을 정밀하게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체식품 제조 기술의 AI 및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는 형태와 현재 소비자 기호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대체식품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대체식품은 기존 식물성 대체식품 중 특히 대체육을 기준으로 고기와 가장 유사한 맛을 구현하면서 전통 축산물 생산에서 오는 온실가스 및 자원의 소비가 저감되어 환경오염 측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변화는 기술과 소비자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망 기간에 따른 편차는 존재하지만 2023년 기준 글로벌 대체식품 시장은 약 610억 달러 규모로 추산이 되고요. 2028년까지 약 8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연평균 7%에서 최대 15.3%에 달하는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투자 흐름은 2021년을 정점으로 다소 둔화되었고 주요 투자 대상은 식물성 기반 대체식품이었습니다. 한편 세포 배양 기반 기술은 시장성과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식품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 본격적인 투자 확대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은 건강, 환경, 윤리라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고 동물 복지와 탄소 중립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기술 혁신, 정책 지원, 투자 확대가 더해지면서 시장은 이제 단순한 대안이 아닌 하나의 미래 식품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제품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로 인한 낮은 소비자 접근성입니다. 2022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미국, 브라질, EU, 일본, 인도, 중국의 소비자 2,9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통 농축산물 대비 식물성 원료 기반의 대체식품 가격 프리미엄이 평균 7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수용성도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증가는 대체식품의 수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식품이 기존 전통 생산 방식의 농축산물이 가지는 맛과 질감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식물성과
동물성 제품의 혼합 형태인 하이브리드형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를 시작했지만 과도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완전한 식물성 기반 혹은 세포 및 미생물 기반 대체 식품들의 맛과 질감이 소비자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배양육은 각국의 식품 안전 규제와 승인 지연이라는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 식품에 관해서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배양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다수 국가들이 높은 규제 장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양육 규제 장벽의 예로 일본은 배양육에 관한 공식적인 처리 절차, 기한이 미정이고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2023년부터 세포 배양 식품 원료를 한시적으로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허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세포 배양 식품에 대한 심사 비용이 4,500만 원입니다. 미국 및 유럽이 무료인 데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국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식물성 기반 대체 식품을 제외한 세포 배양 기반의 식품은 아직까지 성장 초기 단계로 높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맛, 식감, 가격에서 전통 식품과 경쟁할 수 있어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기술 기반 생태계와 제도적 준비가 앞서 있고 유럽은 친환경 소비를 축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속 가능, 환경 보호 등의 가치로 성장한 서구권과는 달리 건강 중심 수요가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식물성 원료 기반 대체 식품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세포 배양 기반의 대체 식품에 대해서는 타국가 대비 보수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및 아시아 내에서도 대체 식품에 대해 개방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까지는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식물성 원료 기반 대체 식품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세포 배양 기반의 대체 식품 등의 개발에 대해서도 타 국가 대비 적극적인 편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한국의 대체 식품 전체 시장을 살펴보면 판매액과 판매량이 지속 성장 중입니다. 미국에는 비욘드 미트, 임파서블 푸드, 업사이드 푸드, 퍼펙트 데이, 이저스 등 글로벌 대체 식품 시장을 선도하는 스타트업들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다농, 스웨덴의 오트리, 스페인의 우라푸드가 대표 기업이고 일본은 오츠카 제약, 이토햄, 니폰 식품, 넥스트 미트 등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체 식품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건강, 윤리,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식물성 단백질 제품을 중심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세포 배양과 정밀 발효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식품 안전 및 신기술에 대한 규제 체계 정비, R&D 인프라 강화, 그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구인 컴퍼니, 인테이크, 알티스트와 같은 스타트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CJ 제일제당, 풀무원,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도 자체 브랜드를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공통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글로벌 대체식품 산업은 식물성 원료 기반 대체식품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원료는 현재까지 대체식품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원료이며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안전성과 표준화 방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초기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을 비롯해 기존 전통 종합식품 회사들도 이를 필두로 시장에 진입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글로벌 대체식품 산업에서 세포 배양을 기반으로 한 대체식품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식품 투자 시장에서 기술적 신선함과 향후 효용성에 의해 관심을 받기는 해왔지만 상용화에 있어서는 식품의 안전성, 기술의 안정성 등 요건 및 판단 기준이 미비하여 초기 성장 단계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재 글로벌 대체식품 산업은 스타트업과 전통의 식품 기업들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시장 초기에는 일부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관심을 끌어내 전통 식품기업들이 대체식품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해당 시장의 간접 진출을 꾀했다면 2020년 이후 전통 식품 업체들이 앞선 간접 진출을 통해 시장 가능성을 확인 후 현재 직접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대체식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시장 규모와 제도적 기반 측면에서 국가 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시장 규모는 미국이 가장 크고 그 뒤를 유럽, 일본, 한국이 따르는 구조이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 속도에 있어서는 미국, 유럽, 한국이 일본보다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정책적 지원에서 앞서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식물성 원료 기반 대체식품을 시작으로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 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식품 시장 진입과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직 관련 규제 체계가 미비하여 대체식품 기업들이 식물성 원료 중심 제품을 통해 기존 식품 기업의 사업 다각화 형태로 접근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체식품 시장은 글로벌 트렌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었지만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등장, 대기업의 진출, 소비자 관심의 확대에 힘입어 향후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체식품 관련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식품 관련 기준, 규격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제품 상용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부분의 기술 투자 활성화 및 대기업, 스타트업 간의 협력 생태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대기업은 유통과 생산 인프라를, 스타트업은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측의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형 투자 재원을 통해 초기 단계 대체식품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과 마케팅 활동이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나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거부감 해소, 건강, 환경적 가치에 대한 홍보, 체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수요 기반이 넓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기업, 소비 측면의 세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한국의 푸드테크 산업, 특히 대체식품 분야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체식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금융권 및 투자기관, 소비자와 커뮤니티 등 주요 주체들이 유기적인 역할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포 배양 등 신기술 기반 식품에 대한 인허가 체계의 조속한 정비, R&D 투자 확대, 식품 코드 부여와 같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 식품체계 전략 수립도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한 정책금융 지원은 대체식품 분야 초기 기업의 자금 확보와 민간 투자 유입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을 주도해야 하고 특히 소비자의 기호성과 식감에 부합하는 제품 혁신이 요구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제품, 반려동물용 제품 등 제품군 다변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 역량 강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금융권 및 투자기관은 대체식품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초기 기술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의 공급, ESG 관점에서의 지속가능 투자 확대, 규제 및 상용화 리스크를 반영한 정교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및 커뮤니티는 시장 수용성 확보의 핵심 주체입니다. 윤리적 소비, 환경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품 체험 기회 확대와 커뮤니티 기반 홍보 활동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각 주체가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한국의 대체식품 산업은 초기 시장 단계를 넘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식품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한국 대체식품 산업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